롤스로이스 모든 차의 후드를 책임지고 있는 스피릿 오브 엑서시 환희의 여신상이라는 엠블럼입니다. 지난 1911년에 이제 저희 처음 차에 탑재가 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저희 롤스로이스의 모든 라인업에는 이 환희의 여신상이 저희 운전자와 또 동승객들 앞에서 힘찬 어떤 그런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 환희의 여신상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 이제 롤스로이스 최대 주주의 애인이자 비서였던 실존 인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적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최대 주주께서 내 애인이자 비서였던 이 여자를 평생 내 차에 좀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진을 이제 저희 디자인 팀에 건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이 돼서 저희 후드에 올라와 있는 실존했던 인물을 이제 형상과 함께 지난 191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롤스로이스의 그 기한 모델, 플래그십 모델이 팬텀이라는 모델, 지금 이제 8세대까지 출시를 했는데 1세대 모델이 지난 1925년에 이제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롤스로이스가 본격적인 어떤 자동차의 그 메커닉을 접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롤스로이스는 팬텀 세 번째 모델까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또 그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롤스로이스가 이제 항공기 엔진 쪽에도 진출을 사업을 영역을 확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도 이제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 파트와 저희 자동차 파트로 이렇게 나눠질 만큼 롤스로이스를 또 한 번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1940년도에 항공기 엔진 사업을 시작하면서 있었죠. 1950년도, 55년도, 59년도 이제 팬텀이 5세대까지 나오고, 또 여기 보시는 실버 클라우드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근대화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기술력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진보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쪽에서 보시는 이제 60년대 들어서 진보된 기술력을 롤스로이스가 채택을 하게 됩니다. 1962년도에 실버 클라우드, 실버 섀도우가 발표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독립식 평가 장치라든지 디스크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이제 속속 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롤스로이스가 보다 더 한 단계씩 진보된, 오늘날 이제 고객들께 아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찬사를 받게 된 어떤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죠. 7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근대화의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이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실버 스피릿과 실버 스포 리무진, 실버 쉐라프, 또 실버 코니쉬를 끝으로 이제 롤스로이스의 1세대가 여기서 사실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998년도에 사실은 롤스로이스는 가장 중요한 그 계기를 맞게 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BMW 그룹의 브랜드 사용권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롤스로이스 그룹 산하로 이제 들어가게 된 그런 계기인데, 이 당시에 이제 BMW 그룹과 저희 롤스로이스 디자인팀 또 개발팀이 모여서 두 번째 시즌을 한번 맞이해보자라는 어떤 이런 취지로 영국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 교회 건물을 한 채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2003년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롤스로이스 팬텀 7세대 모델을 개발하게 된 거죠. 겉에서 볼 때는 그냥 허름한 그냥 정말 그 낡은 교회 건물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는 이제 롤스로이스의 두 번째 어떤 전성기를 맞게 된 아주 분주한 그런 시간들이 5년간 지루하게 또 지난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된 게 지난 2003년도 팬텀 7세대 모델을 전 세계에 공개를 하면서 롤스로이스가 남부에 이제 저희 우드 공장까지 설립을 하게 되고 전 세계 공식적으로 다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2004년도에 이제 롤스로이스 모터가 서울이 딜러권을 획득하면서 청담동에 전시장을 오픈을 했고요. 본격적인 영업 시작이 2004년도부터 서울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2003년도에 팬텀 스탠다드 휠베이스 짧은 모델이 출시가 됐고, 2006년도에는 팬텀 익스텐드드 휠베이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드롭헤드 쿠페, 2008년도에 팬텀 쿠페, 팬텀 패밀리를 이때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그 니즈가
운전을 직접 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의 어떤 개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갈구되던 그런 시절에 2010년도에 드디어 운전을 직접 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 고스트 모델이 전 세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저희 그 롤스로이스 115년 역사에 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한국 역시 이제 2010년도 1월에 저희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고를 올리게 됩니다. 2012년도에 고스트 익스텐디드 휠 베이스, 그리고 2013년도에 레이스가 잇따라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팬텀 시리즈 2 개선형 모델이 이 고객들 앞에 또 선을 보이게 됩니다. 14년도에 이제 고스트 시리즈 2 밖에 나가시면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시리즈 2 개선형 모델이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공개가 됐고, 15년도에 이제 가장 전 세계에서 섹시한 그런 컨버러블 모델인 더니 여러분들께 또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이었던 지난 2016년도에 고성능 버전인 블랙벤치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지난해였죠. 14년 만에 이제 팬텀 8세대 모델이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 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컬리넌 모델을 또 한 번에 롤스로이스는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사실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SUV 시장에 당당하게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또 중요한 시기가 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시 후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최초로 제대로 된 컬리넌을 공개해드릴 예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시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역사를 함께 저와 해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커튼이 열리게 되면 롤스로이스의 현재,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제시하는 그런 미래 비전을 저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롤스로이스 모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어가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롤스로이스가 판매하고 있는 전 라인업을 오늘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우선 가장 여러분들 눈앞에 보시는 모델이 저희의 주력 모델입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인데요. 제가 이 차 한 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집중적인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처음 보시는 이 고스트 스탠다드 휠 베이스에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예정이고요. 뒤로 이어서는 이제 각 차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동안은 저의 리드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모든 롤스로이스를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서서 역사에서 설명드렸던 롤스로이스의 상징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가 후드에 있고요. 저희 모든 차에는 이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걸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날개처럼 보이시는 이 문양은 날개가 아니고 실제 원피스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원피스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거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비대칭이 있죠. 예, 원피스가 대칭일 수는 없으니까요. 밑에 있는 그릴은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해 놓은 그릴이 여러분들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릴의 경우는 롤스로이스가 위용을 나타내기에 아주 좋은, 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즉 다소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전면 비주얼을 이 그릴이 완성을 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5년에 고스트 시리즈 2의 개선형 모델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선된 부분은 이쪽에는 헤드라이트, 바이제논 방식을 쓰던 것을 이제 전 세계 추세에 맞게 LED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서 디자인을 살짝 변경을 해놓은 이 시리즈 2 모델이 이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측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사실 저희 롤스로이스는 굉장한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과거 롤스로이스의 초창기 모델이었던 1904년도의 1호차 모델과 또 지금 판매하고 있는, 또 앞으로 저희 롤스로이스가 판매할 모든 차에 사용될 바디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1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저희가 같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왜 롤스로이스가 고객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또 왜 엄지의 손가락을 늘 받아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상단부 라인과 중단부 그리고 하단부, 이 세 가지의 바디 라인이 고유의 디자인을 완성해내는 가장 첫 번째 롤스로이스의 기본 철학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라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라인이 바로 하단부 라인, 맨 밑에 있는 라인입니다.
뒷 핸더부터 양쪽 도어를 지나서 앞 핸더까지 올라오는 이 독특한 문양의 라인은 뒤쪽에서 저희 차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앞부분이 이렇게 들려있는 듯한 느낌을 착시 현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롤스로이스에서는 영어 사전에 없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 라인을 일컬어서 워프터빌리티 라인이라고 합니다. 워프터빌리티 라인. 발음이 별로 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물 위를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해서 워프터빌리티 라인이라는 말을 롤스로이스가 만들어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특성상 가장 외관에서 하이라이트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치도어입니다. 도어의 개방이 앞뒤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뒷문의 힌지를 뒤에 달았기 때문에 뒷문의 개방은 반대가 됩니다. 이 코치도어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수어사이드 뭐 자살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많지만 가장 실용적인 측면과 또 가장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존하는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안전하게 탑승과 또 주행을 하실 수 있는 문이라고 감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VIP께서 뒷좌석에 탑승을 하셨을 때 첫째는 안에 계신 분의 얼굴과 가슴이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릴 수 있는 도어가 이 코치도어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되고요. 뒤에 타셨을 때 VIP의 얼굴과 가슴, 흉부까지 이 C필러가 전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혹시 모를 차의 전복이나 혹시 측면 사고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해서, 특히 VIP의 안전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코치도어는 고객님들께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보셨지만 내부 인테리어 컨셉 역시 롤스로이스는 과거의 예전의 디자인의 컨셉을 그대로 이제 계승을 시켜놓은 또 현대적인 느낌과 또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첨단 기능들은 여전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의 조화가 가장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는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뒷좌석 탑승도 할 수 있는 그런 혼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랙 배지라고 하는 고성능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좌측편에 서 있는 블랙 배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블랙 배지 라인업은 저희 고스트, 레이스 또한 모든 차에 걸쳐서 다 같은 버전으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젊은 고객들이 점점 롤스로이스의 그 니즈를 반영을 요청을 좀 많이 했었고요. 무언가 좀 다른 색다른 그러면서도 조금 개성있고 독특한 그런 롤스로이스에 대한 니즈를 만족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롤스로이스가 고민 끝에 출시한 모델이 여기 보시는 블랙 배지 모델입니다. 우리 고객들께서 가장 이제 조금 혼돈하시는 부분이 블랙 배지 모델이라고 해서 검정색이라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모든 롤스로이스와 같은 컬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블랙 배지냐? 이쪽 옆으로 오시겠습니다. 앞핸더 양쪽에 있는 저희 롤스로이스 배지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블랙 배지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겁니다. 실제 구매층은 젊으신 고객들이 조금 더 많으시고요. 블랙 배지가 일반 모델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선 외관, 내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전면에서 보시면 스피릿 오브 엑서스 엠블럼과 밑에 있는 그릴 그리고 측면에 있는 배지 또 뒤쪽에 있는 배기 파이프가 전부 블랙 크롬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서 보시는 휠은 블랙 배지 전용 휠인데 알루미늄과 카본을 같이 결합해 놓은 그런 새로운 공법의 휠 디자인을 블랙 배지에서 탑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외관에 대한 차이점은 말 그대로 외관에 대한 차이점이고요. 블랙 배지 전용 인테리어 스킴을 통해서 보다 더 개성있고 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드릴 수 있게끔 내부를 화려하게 디자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이쁜데요. 네, 보시죠? 자, 전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이 차는 그냥 피아노 블랙으로 되어 있는 비니어를 보시겠는데 옵션 사항으로는 카본 파이버라고 하는 비니어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실처럼 만들어서 그걸 꽈가지고 안에 있는 카본에다가 넣어서 입체감 있게 보이게끔 하는 카본 파이버를 전면 대시보드에다가 장착을 해놓게 되면 보다 더
다이나믹한 느낌의 연출이 가능한 모델이 지금 보시는 블랙 배지 모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랙 배지 모델은 고스트 레이스 턴 모든 차종에 다 적용이 가능하죠. 처음에 보신 고스트 모델의 익스텐드 휠 베이스, 즉 운전을 하시는 고객 이외에 뒷좌석 전용, 즉 기사분이 있으신 상태에서 뒤에서 타시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뒷좌석의 길이를 17cm 더 늘려놓은 익스텐드 휠 베이스 모델을 저희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과 익스텐드 휠 베이스 모델은 외관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큰 차이를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서 안을 공개해드리게 되면 자동차 내부 사이즈로서 17cm면 엄청난 사이즈를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으시고 뒷좌석 전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익스텐드 휠 베이스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2013년도에 롤스로이스의 역사상 115년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다이나믹한 모델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사실 롤스로이스는 다이나믹 주행 성능과는 사실은 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스가 등장한 이후로 롤스로이스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수식어가 이제는 성립이 가능해졌습니다. 624마력의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한 저희 레이스는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빠르고 또 가장 편안한 투도어 쿠페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외관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 컨셉이 바로 제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A필러부터 C필러, D필러까지 떨어진 이 패스트백 디자인입니다.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이 패스트백 디자인은 옆에서 보셨을 때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고스트와 같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엔진부터 또 안에 있는 시트의 골격, 핸들의 그립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연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여기 보시는 레이스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들께 다음 모델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날이었죠. 전 세계 글로벌 런칭을 한 롤스로이스가 또 한 번의 심화에 도전하고 또 한 번의 카테고리에 도전을 하는 SUV입니다. 컬리넌인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이곳 굉장히 특별한 장소고요. 또 오늘 함께 하신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미디어로 공개한 이후로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컬리넌만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유튜브나 각종 어떤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만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컬리넌, 제대로 된 큰 사이즈의 컬리넌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께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 컬리넌입니다. 제대로 된 사이즈의 컬리넌. 롤스로이스의 경우는 저희 영국에서 만들어낸 차입니다. 기후가 좋지 않은 영국의 날씨 특성상 모든 차에는 우산이 다 들어있죠. 테플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는 어떤 수고스러움을 저희들이 덜어내 드렸습니다.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 테플론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바로 포켓을 하시게 되면 썩거나 변질되진 않습니다. 이 우산의 기본 소비자가는 약 12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아주 고가의 우산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지금 몇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는 7개의 우산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가 7분을 엄선할 겁니다. 7분을 엄선해서 여기 보시는 우산을 하나씩 자세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한테 7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에디션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던 설명과 같이 부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롤스로이스 15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에디션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장 컬러가 굉장히 독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외장 컬러는 저희 롤스로이스 전시장이 강남구 청담동에 있습니다.
청담이라는 말을 한자풀이를 하게 되면 맑은 한강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맑은 한강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터키스 컬러를 사용해서 저희가 오늘 이 모델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외관 컬러를 포함해서 실내 인테리어 컨셉까지 완벽하게 청담에 맞는 컬러로서 조합을 해드렸고요. 앞서 역사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컨버러블 중에 가장 섹시한 그런 모델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고급 요트에서 영감을 얻은 저희 던의 디자인 컨셉은 뒤쪽에 있는 이 말발굽을 형상하는 이 라인은 안쪽에 네 분이 탑승을 하셔서 바람을 맞으면서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다는 가장 큰 베네핏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하이라이트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탑 개방과 탑을 개방하고 닫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불과 22초고요. 자,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면 제가 왜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일반적인 컨버러블들은 탑이 닫히고 열리는 과정에서 안에서 모터가 부둥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롤스로이스 던에 사용된 컨버러블 장치, 탑의 장치는 사일런스 발렛이라고 하는 우아한 발렛이라고 하는 데서 영감을 얻어서 그만큼 조용하게 들어왔다가 조용하게 젖혀질 겁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면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탑이 열리고 닫히는 데까지 총 22초가 소요되고요. 시속 50km 미만의 속도에서도 얼마든지 제어는 가능하십니다. 지금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죠? 예. 소리가 조금 났을 겁니다. 아침이라 그렇습니다. 오후 되면 소리가 전혀 나진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저희 롤스로이스의 모든 라인업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섹션에서 다음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한 차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서 계신 우측편에 보시는 이런 외관 컬러를 시작으로 해서 고객과 깊은 농도 있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컬러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외장, 내장, 옵션, 그 다음에 비니어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 44,000가지. 즉, 이 세상에 롤스로이스와 나와 같은 롤스로이스는 단 한 대도 없을 수 있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가능하죠. 그래서 도어를 오픈했을 때 발받침에 있는 이런 문구들, 또 머리받침이나 가죽 중간중간 비니어에 있는 이런 문양들은 원하시는 대로 저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원하시는 로고, 원하시는 이니셜 같은 것들을 다 새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샘플은 실제 저희 차에 사용되는 가죽인데요. 스칸디나비아산 어린 송아지들, 방목을 해놓은 어린 송아지들이 여기에 이제 가죽을 다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대에 들어가는 이 분량은 송아지 18마리의 분량이 한 대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롤스로이스의 경우는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데 그 모토가 있고, 롤스로이스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은 고객들이 갖고 계신 상상력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롤스로이스의 모든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팬텀 8세대 모델,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이 6억 3천만 원이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모델이 7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차들 다들 한 대씩 타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뭐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